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영생을 잘 살려면 정신수양으로 정신을 저축하고 사리연구로 지혜를 개발하며 작업취사로 정의를 실천하여 성근을 많이 심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잘 살기 위해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 세 가지 사막 공부가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건강한 마음과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겠죠.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삶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이 중요한데요. 우리 박사님께서 평소 실천하는 정신건강법 있을까요? 일단 정신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뇌를 맞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네. 이제 평상시에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복식 호흡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독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또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식사만 하면 잠이 쏟아지고 특히 점심 이후에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곤증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식곤증 때문에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음식을 과식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프지 않은데, 간식을 먹거나 식사를 좀 많이 하는 경우에 잠깐 졸리고, 식곤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이 식곤증을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질환이라는 인식이 덜할 것 같은데 이 식곤증이 질환인가요?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질환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이제 신병문, 병을 판단하는 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반상위병, 일상적인 것이 아닌 것은 병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기운이 빠진다. 그 다음에 음식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오히려 기운이 팔팔 난다. 이런 경우를 한방에서는 다 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식곤증,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기운이 나야 되는데 음식을 먹고 났는데 오히려 졸립고 그 다음에 기운이 너무 빠지는 경우에는 항상 병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음식을 배가 고파서 너무 배부르게 먹었다. 네. 그래서 어쩌다 한두 번 이렇게 잠깐 식곤증이 오는 경우는 괜찮은데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고 적정량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음식을 먹기만 하면 꼭 점심 때는 항상 졸음이 쏟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과거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밥을 2그릇 먹어도 졸리는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우 맛있게 먹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언제부턴가 식사를 좀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식사를 하기만 하면 잠이 죽을 것처럼 쏟아진다. 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오히려 식사를 하고 나면 손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상적인 거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한의사와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요. 이렇게 밥만 먹으면 쏟아지는 잠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이유는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과식하거나 내가 음식을 너무 빨리 먹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위 자체가 약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췌장에 약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이게 이제 당으로 되면서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나오면서 당을 세포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음식물을 먹게 되었을 때 인슐린 호르몬이 나오면서 내 몸의 세포나 뇌 쪽에 당분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자꾸 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먹어도 졸리는 증상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폐가 약한 경우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식곤증이 온다는 것은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갔을 때 위장관에 피가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뇌 쪽에 산소와 당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을 똑같이 먹었을 때도 폐 기능 자체나 기관지가 좋으신 분들은 공기 중에 산소를 흡입하는 역량이 좋기 때문에 졸리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이 식곤증이 있어도 이 폐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음식물을 많이 먹어서 졸리는 것보다 음식물을 내가 조금만 먹으면 아침이고 저녁이고 일단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일단 잠을 자야 그 다음에 기운이 난다, 이런 분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심장이 약한 경우입니다. 네. 위장관으로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위장관에 피가 모이는데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뇌에서 피의 양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심장에서 바로 알아서 뇌 쪽으로 다시 피를 보내야 되는데 이 힘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이 이제 이상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간염이나 지방간이라든지 간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라고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순간적으로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당뇨의 전조증이 될 수가 있고, 또 음식물을 먹고 조금 지나면 배가 고프면 손다리가 이렇게 떨리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혈당이 올라가는 게 어느 범위에서 곡선을 서서히 올라가야 되는데 뾰족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고, 특히 마지막으로 오후에 서너 시쯤 이렇게 졸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부신 호르몬 기능에 이제 저하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들이 있는지 식후 홍곤증이 왔을 때는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소화를 위해 위장에 에너지가 집중이 되면서 잠이 쏟아지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식후에 하품이 쏟아지는 것도 같은 원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식후에 이제 하품이 쏟아지는 것은 이제 식사를 했을 때 위장관으로 피가 모이는데 그 피가 갈 때는 항상 산소도 같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뇌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한방에서는 식사 후에 주로 하품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졸음이 쏟아지면서 손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사 후에 하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폐 기관지 산소 흡입량을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폐 기능을 강화하는 치료를 해주는 거고, 식사를 좀 많이 했을 때 식곤증이 주로 이제 손다리로 오는 경우에는 이제 비위, 췌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우리 전체 인체 에너지의 한 18에서 25% 정도의 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음식물을 먹을 때
음식을 먹기도 힘이 들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초 대사량, 한방에서 말하는 원기, 중기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음식물이 너무 먹기가 힘들다 그러면 꼭 정해진 용량을 드시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 드시고 그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또 조금 드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하면서 인체의 원기를 길러주는 치료를 같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왜 여름이나 기온이 높은 계절에 좀 나른해지고 식곤증이 심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높은 기온과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높은 기온이 됐을 때는 우리 인체가 고온 다습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인체의 기가 이 고온 다습한 곳에 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기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른해지고 졸리는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식곤증이 올 때 좀 짧은 수면을 취하면 도움이 될까요? 식곤증이 그냥 어쩌다 그 과식을 좀 어쩌다 한번 하고 졸릴 때는 잠깐 있는데 네. 계속해서 식곤증이 올 때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 그거는 음식물이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을 먹으면 기운이 나야 됩니다. 네. 근데 기운이 나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라는 것은 병의 전조 증상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과식하거나 뭐 어쩌다 한번 내 몸이 피곤할 때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을 자게 되면 음식물이 위장관에서 운동을 안 하고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졸릴 때는 나가서 좀 산책을 하거나 움직여 주거나, 그렇지 않고 음식을 먹었는데 내가 좀 졸린다 그러면 일단 음식의 양을 조절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음식을 먹었을 때 기운이 나고 또 음식을 좀 더 먹는 경우에는 아까 위장관에 음식이 들어갔을 때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네. 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자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운은 더 빠지고 몸 안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제 위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 졸릴 때는 나가서 산책을 하시거나 배를 마사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게요. 또 식곤증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 식곤증을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식을 먹고 계속 주무시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 몸의 체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음식을 먹고 눕게 되면 위염이나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음식을 좀 많이 먹고 걷거나 운동 같은 걸 하려면 숨이 차잖아요.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폐나 기관지가 약한 경우에는 음식을 과하게 먹지 말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계속 식곤증이 오는 상황을 놓아두고 또 잠을 자게 되면 폐나 이제 기관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네. 식곤증이 어쩌다 내가 과식했을 때 뭐 내 몸이 너무 피곤할 때 조금 먹었을 때도 잠깐 졸릴 수는 있는데 이게 일주일에 3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 한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식곤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식곤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식곤증의 또 다른 이름은 춘곤증이다. 왜 봄 오후 잠 많이 쏟아지는데 이 식곤증하고 춘곤증하고 같은 질환일까요? 다릅니다. 네. 근데 이제 원인은 비슷한데 춘곤증이라는 것은 일단 오늘 식곤증이니까 식곤증은 내부입니다. 음식이 내부로 들어가서 내 위장관에서 힘을 못 쓰는 경우입니다. 네. 근데 춘곤증은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됐는데 봄이 되면 이 나뭇잎에서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새싹이 올라올 때 양기가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우리 인체도 겨울이 되면 내 몸이 겨울에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 내 인체의 양기도 봄에 맞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 올라오지 못할 때 우리가 자꾸
충곤증, 졸리고 눕고 뭔가 봄에는 새싹,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새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항상 가만히 있지를 않죠. 네. 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가만히 있는 경향이 많은데 예, 봄에 졸린다는 것은 예, 외부에 내 몸에 이제 적응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폐와 이제 간장 자체의 기가 약한 경우고 예, 음식물을 먹었을 때 들어오는 것은 내부적으로 음식이 들어갔을 때 내적인 예, 위장관, 예, 췌장 기능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식곤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음식을 오래 씹고 천천히 먹으면 식곤증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박사님. 맞습니다. 음식물을 오래 씹으면 예, 음식물 예, 침에서 아밀라제 소화효소가 나오기 때문에요. 음식물이 위장관에 들어갔을 때 부담이 적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음식물을 급하게 먹는 경우에 식곤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식사를 특히 이제 저녁에 예, 조금 서서히 오랫동안 씹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다음 식곤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아침 식사는 식곤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침 식사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예, 점심을 우리가 아침을 안 먹는 경우에 점심을 과식을 하기가 쉽습니다. 네. 예, 과식을 하게 되면 식곤증이 거의 90% 이상 오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적절하게 꼭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식곤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갑니다. 식곤증은 밥을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질환이다. 이 탄수화물이랑 식곤증이 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뭐 이 경우에는 꼭 탄수화물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소화가 더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예, 단백질이 들어갔을 때 소화가 더 잘 안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보다는 음식물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탄수화물이든지 예, 야채든지 예, 고기든지 예, 적절하게 예, 섭취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좀 오래 씹고 예, 그 다음에 또 과식을 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식곤증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식사 후 산책은 식곤증 극복에 도움이 된다? 네, 좀 전에도 말씀 주셨던 예, 것 같은데. 도움이 됩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식곤증은 예, 산소가 부족할 수 있는데 나가서 사무실보다는 예, 맑은 공기를 쐬면 예, 산소의 흡입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예, 식곤증의 확률도 5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인들 이렇게 침 치료하고 식곤증이 있는 분들 네. 예, 그래서 식사를 조금 멀리 가서 하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어 가셨다 오실 때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좀 이렇게 걸어 오시다가 보면 예, 좀 걷는 산책도 되고 예, 식곤증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식곤증을 우리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예, 이 원인이 제가 5가지라고 했는데 이 5가지 원인은 한 가지씩 오기도 하지만 두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네. 예, 첫 번째 이제 과식하거나 음식을 좀 빨리 먹는 경우입니다. 예, 이 경우에는 예, 음식의 양을 예, 조금 줄이시면 예, 그 다음에 또 음식을 예, 급하게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좀 빨리 소화가 좀 잘 되는 식사로 이렇게 대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예, 비위 기능이 원래 약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음식물을 많이 먹지 않아도 음식만 먹고 나면 일단 한 10분이고 2, 30분 좀 누워야 기운이 난다. 이런 분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비위 기능, 예, 췌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예, 침이나 이제 약물 요법을 쓰고 예, 세 번째는 특히 이제 식사를 하시고 식곤증이 오는데 예, 자꾸 하품을 많이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폐 쪽 평상시에 이제 알러지 비염이라든지 이제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에 이제 질병이 있는 분들이 폐 쪽에서 산소를 흡입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위장관으로 산소가 많이 몰리면서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폐를 보호하는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장관으로 피가 몰리기 때문에 뇌 쪽으로 피가 적게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위장관으로 피가 갔는데 뇌에 피가 부족하다 이렇게 명령이 오면 심장에서 이제 펌프력을 강하게 하면서 피를 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연세가 60 이상이 되면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60 이상이 되시는 이제 어르신들, 어머님들의 경우에는 항상 식사를 규칙적으로 특히 배부르지 않게 그 다음에 식사를 내가 어느 정도 했을 때 기운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숟갈 두 숟갈 더 먹으면 바로 식곤증이 오신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식사 습관에서 내가 언제 몸이 좀 가볍고 기운이 생기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인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당뇨라든지 당뇨 스파이크 그 혈당 스파이크,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이라든지 이제 간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피검사상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상시 때 식곤증이 안 생겼는데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식곤증이 온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먼저 정밀검진을 한번 받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치료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 식곤증 치료 사례,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박사님? 제가 오늘 가져온 식곤증 치료 사례입니다. 여성 48세 170cm에 55kg 현재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고 복부의 피부는 윤기가 보통이고 맥은 부하면서 약하고 1분에 60맥을 뛰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배가 볼록해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설사와 변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고 5년 전에 이제 담낭 절제를 하시고부터 설사를 자주 한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주 증상은 6년 전부터 식사를 조금만 하든지 많이 하든지 항상 졸리고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항상 20-30분 누워야 기운이 좀 차려지고 눈이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환절기마다 감기가 걸리고 너무 피곤해서 이제 보약을 복용을 하기 위해서 내원하신 분인데 상기 환자는 맥이 약하고 또 맥동수도 60맥으로 느린 맥이었습니다. 결국 몸과 소화기가 차고 약하신 분이었고 또 하나 감기에 자주 걸린다는 것은 폐와 기관지가 약한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 쪽이 약하면서 산소의 흡입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위 기능이 약해지면서 식후 홍곤증이 온 것으로 진단을 해서 몸과 비위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약 70%, 그 다음에 폐와 기관지를 보호하는 약 30%의 비율로 이제 3개월 투약 후에 완치한 사례입니다. 식곤증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식곤증이나 평소 질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 식곤증에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지 궁금한데요, 박사님. 오늘은 그 과식하면 식곤증이 발생하는 경우,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식곤증이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과식하면 식곤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을 너무 과하게 먹으면서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또 위장관으로 혈액이 많이 몰리면서 뇌 쪽에 당이나 산소가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산사와 신곡, 메가를 각각 5g씩 해서 물을 1000cc 넣고 그 다음에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에서 25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오니까 이 차요법을 식사하고 바로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식사를 조금만 해도 음식을 먹기만 하면 이렇게 식곤증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폐 쪽 기능 자체가 약하고 특히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하품도 자주 하기 때문에 폐 기능과 이제 비위 기능을 같이 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황기 10g, 그 다음에 백출과 감초를 각각 5g 해서 중간불 정도로 해서 물을 1000cc 넣고 중간불로 20분에서 25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오니까 이 차요법을 식사하기 바로 전에 드셔도 되고 식사하기 30분 전에 이렇게 드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이렇게 식곤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한방차인가요?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과식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산사육, 신곡, 메가를 다려온 한방차입니다. 산사육, 신곡, 메가라 좀 생소한데 이 약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실 이 수 있을까요? 산사육은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 음식물을 먹었을 때 특히 육식을 많이 했을 때 소화시키는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음식물을 소화가 잘 안 되면서 과식했을 때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쓸 수 있고 신곡과 메가는 우리가 이제 면 종류를 많이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 신곡, 메가를 넣어서 소화효소를 운동시켜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음식을 조금 과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졸린 식곤증이 온다 그러면 이 산사육과 신곡, 메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요 한방차를 한번 마셔볼까요? 네.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맛이 굉장히 신맛도 나고 달콤하기도 하고 새콤달콤하네요. 이 산사육 자체가 약간 새콤한 맛이 나고 신곡메가는 약간 단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맛은 비위 기능을 강화를 시키고 특히 이 신맛은 당뇨의 이제 연구에서도 특히 이제 당분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 동의보감에 보면 특히 이제 고기를 좀 많이 먹었을 때 또 고기를 먹으면 좀 소화가 덜 되시는 분들은 이 산사육을 꼭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렇게 과식하면 식곤증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방차를 준비해 주셨고 아까 반대로 이제 먹기만 하면 식곤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이 된 황기, 백출, 감초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음식을 많이 안 먹었는데도 조금만 먹었는데도 바로 한 10분에서 20분 누워 있다야 좀 기운이 차려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음식물을 조금 먹으면 우선 하품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뇌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폐 쪽에 인체의 이제 원기를 보해주는 치료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원기를 가장 잘 보해줄 수 있는 게 황기입니다. 그래서 황기를 이제 10g으로 이제 군약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백줄은 비위 기능을 강화시키고 감초는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이 경우를 이제 조화스럽게 조정시키는 역할도 하고 우리가 음식물이 뭔가 나한테 맞지 않는 게 들어왔을 때 해독시키고 중화시키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내가 조금만 먹으면 나른해진다. 이런 경우에 이제 식곤증에는 이 황기와 백출,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항상
그 위장관에나 몸에 원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몸에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길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차요법은 식사하기 바로 전에 드셔도 되고 30분 전에 드셔도 되기 때문에 식사 전에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차요법을 식사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 중간중간 예, 식사 중간에 한 번씩 같이 복용을 하셔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쌀쌀해진 날씨 속에도 따뜻한 한방차를 마시니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방차, 또 체질하고는 식곤증은 관계가 없을까요? 이 체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예, 음식물을 아무래도 좀 잘 먹기 때문에 과식해서 오는 습관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태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이제 산사와 신공메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예, 그 다음에 소음인 체질, 예, 평상시에 이제 추위를 많이 타고, 예, 연세가 70세 이상,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이제 황기와 백출,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계속해서 한방지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식곤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 무엇일까요? 예, 지압법도 그 음식을 과식했을 때 이제 식곤증이 오는 경우에는 내관과 예, 족삼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내관은 본인의 이제 내측, 손목의 내측에 주름이 있는데 본인의 세 번째, 두 번째 손을 해서 예, 세 번째 손을 본인의 내측 주름에 대고 두 번째 손이 끝나는 부분.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양쪽에 인대 힘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해서 10초 정도 이렇게 누르는 것을 5번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예, 두 번째는 족삼리입니다. 예, 족삼리는 무릎에 이제 바깥쪽에 외슬한 내측에 내슬한이 있는데 외슬한에 본인의 두 번째 손가락을 대고 예, 5번째 손가락이 이제 끝나는 부분 외슬한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해서 10초씩 예, 5회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에 반해서 음식물을 조금만 먹어도 식곤증이 오는 경우에는 네. 어제와 족삼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예, 어제는 자신의 엄지손을 따라오다가 볼록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의보감에 보면 적백육제, 그래서 자신의 엄지손 본절 뒤쪽에 붉은 부분과 하얀 부분의 가운데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엄지손으로 해서 반대쪽 엄지손으로 해서 예, 10초씩 해서 5회 정도 이용하시면 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족삼리혈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네. 예,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내가 음식물을 조금 먹어도 식곤증이 오고 음식물을 많이 먹어도 식곤증이 온다 그러면 내관혈을 먼저 하시고, 예, 어제혈을 먼저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내관혈 하시고 족삼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혈자리를 지압을 하실 때는 예, 이렇게 서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윗부분은 어제가 먼저이기 때문에 어제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내관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족삼리를 하시는데 남자, 여우, 예, 남자는 좌측을 하시고 이제 여자는 우측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지압을 할 때도 상근부에서 하근기 밑으로 예.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예. 방법이 있군요. 네. 규칙이랄까요? 자, 식곤증이 체질과 관련이 있다고 앞서 말씀 주셨는데 뭐 태음인, 소음인 등 이 체질에 따라서는 또 어떤 지압법이 도움이 될까요? 예, 지압법이 있을 때 항상 그 음체질과 양체질로 먼저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음체질은 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예,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내관과 예, 그 다음에 족삼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내관혈은 수거름 심포경, 예, 심장에 이제 경락에서 연결이 되니까 예, 심장은 화를 따뜻하게 해주는 열기를 넣어주는 혈자리입니다. 예, 그 다음에 평상시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좋아하고 열이 많은 체질은 이 어제혈과 족삼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어제혈은
형열로 해서 우리 인체의 열기를 좀 꺼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소양인 체질, 열이 좀 많다, 여성분들이 이제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서 열이 훅 오르면서 식곤증이 온다, 이러는 경우에는 어제와 족삼리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키와 몸무게, 나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키는 네, 1m 58, 하여튼 줄어가지고 네, 8 이짝저짝 돼요. 1m 58 이짝저짝. 네, 그렇고 몸무게는 64kg에서 5kg. 네, 64에서 그 정도 5kg 돼요. 정도.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집의 나이로 77세요. 네. 제 앞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예, 저는 제가 2년 전에 예. 자궁 난소에 혹이 있어가지고 물혹이 예. 있어가지고 그거를 물부터 완전히 자궁을 드러냈어요. 예. 그래서 그러는지 제가 서서 좀 일을 하던가 예. 어분디서 일을 좀 하던가 그러면은 엄청 막 배심이 없어가지고 예. 걸음도 못 걷고 예. 허리가 아프거든요. 예. 허리가 뭐 끊어지게 아플 정도는 아닌데도 그렇게 아파요, 자보다가. 네. 그래가지고 배심이 없어서 이거 설거지를 좀 하려 하면은 손을 꼭 이렇게 팔꿈치를 예. 그 싱크대에다 짚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게 되고 그러지더라고요. 예. 서서 빤듯이 이제 이게 걸어다니고 제가 아침이면 꼭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오전에는 그냥 괜찮아요. 그러면 걷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좀 하던 거나 어쩌 하면은 이거 허리가 아파가지고 예. 힘이 없어요. 아무튼 배심이 없다고 그럴까? 허전하니? 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괜찮은가 싶어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예. 현재 혈압약이나 양약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거 있으세요? 혈압은 제가 없고 예. 고지혈증만 있어서 예. 그 약만 복용을 해요. 예. 화장실 대변은 예. 매일 잘 보세요? 예, 뭐 하루에 한 번 보던가 어떤 때는 이틀에 한 번 보던가 그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소화는 잘 되십니까? 예, 소화도 너무 잘 돼요. 예. 현재 이게 자궁 2년 전에 수술하시기 전에 다른 예.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다른 거 수술은 예. 뭐 장에 혹이 있다고 그래서 한 번 한 일 있고 예. 그 뒤로 작년 11월 달에 무릎 관절 수술을 했어요. 양쪽 근데- 다 예. 아니 인공관절 한쪽 예. 예, 인공관절 오른쪽만 한쪽만 넣었어요. 예. 그 전에는 관절 넣기 전에도 예. 허리가 힘이 없더라고요. 예. 뭔가 허전해가지고 속이 이렇게 맞으면 내가 밥을 예. 좀 적게 먹어서 그러나 싶어가지고 네. 밥도 많이 먹고 걸어도 보고 예. 뭣도 해보고 그러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밥 먹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허전해요. 예. 아랫배가 허전하고 네. 뭐 조금만 움직이면은 허리가 그렇게 아프고. 예. 정형외과에서 허리 엑스레이도 찍어 보셨습니까?
그런 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병원에서 그 허리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허리는 아프신데 이제 이상이 없다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제 충분히 주무시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는 조금 괜찮으시잖아요. 예,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예, 이제 그 다음에 활동을 해 나갈수록 그 배 쪽에 힘 자체가 이제 빠지면서 이걸 한방에서는 이제 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복근 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밑으로 처지면서 그 밑 뒤에 요방형근이나 뒤쪽에 광배근 쪽에 근육도 같이 처지면서 이제 허리에 같이 통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앉아 계시거나 아마 좀 누워 계시면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예. 지금 앉아 있으면 괜찮고. 네네. 예. 누워 이게 있어도 괜찮고. 지금 어머님 표현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뭔가 일을 할 때 배 쪽에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허전한 허전한 느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그 중기가 그 우리 인체로 말하면 그 상부 쪽, 가슴 쪽의 기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 쪽에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배 쪽에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허리도 조금 힘들다 보면 좀 굽어지면서 허리가 아프고 좀 오래 서 있으려고 하면 이제 힘든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황기 10g, 그 다음에 백출 5g. 백출. 예. 그 다음에 창출 5g. 상출이요, 상출? 창출. 출. 적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승마 3g. 3g. 네. 그 다음에 대추 2개. 대추. 그렇게 해서 물을 1000cc 넣으세요. 1000cc. 그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중간불 정도로 끓이면 한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오전 중에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한번 복용하시고 저녁 때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복용하시고요. 식사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뭔가 배에 힘이 없으니까 아까 식사를 이렇게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는 하시는데 식사를 하실 때 배부르게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너무나도 또 몸무게도 또 나가고 그래서 내가 밥을 내가 조금 양을 내가 지금 줄여서 지금 먹어봐요. 그러니까 양을 좀 줄이는 건 좋은데 이렇게 배가 고플 정도로 너무 줄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배가 특히 이제 저녁을 조금 줄이시면 좋습니다. 저녁에? 저녁에는 식사를 하시고 우리가 뭐 많이 안 움직이고 그냥 편안히 앉아서 쉬고 이렇게 주무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지혈증이 있기 때문에 식사량을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저녁 식사를 조금 줄이시고 아침, 점심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연세가 높아지시고 이제 복근에 힘이 없어지고 아까 중기에 힘이 떨어지시니까 치료 기간을 좀 오래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 4개월 꾸준히 드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도움 되십니다. 4개월 동안을 꾸준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박사님, 이분이 자궁 적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보통 왜 여성들에게 꽤나 흔한 질환이 자궁 관련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배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문제가 생길까 봐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곤 하는데 보통 적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산부인과에서 자궁 적출을 하자고 하시면 전문의 선생님 의견에 이제 따라주시는 게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특히 이 복근 힘 자체가 없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복부비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성분들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배꼽 아래쪽이 좀 처지는 느낌이 있으시다 이러는 경우, 또 그 자궁, 지금 어머님처럼 자궁을 제거하고 이렇게 배심이 뚝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기운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서 그 중기를 올리는 약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식사를 뭔가 그래서 이 경우는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대부분 출산 후에 이제 산후풍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출산하기 전에는 모르고 출산한 다음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모르는데 배에 힘이 없는 느낌이 들고, 이제 이러다 보면 자꾸 배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굽어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자꾸 배심이 없다고 식사를 너무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위와 장 쪽에 무리가 오니까 복근에 힘이 없으면서 오히려 힘이 더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드시고,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상, 중, 하로 했을 때, 중을 했을 때 내가 컨디션이 좋다고 하면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식사량을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는 이 배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식사 양을 조절을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운동을 하시는데, 특히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걷기 운동보다는 이렇게 광배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승모근 쪽 근육을 올리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체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항상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그 다음에 체력이 떨어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작아지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한의원에 가서 이제 체질 검사를 받고 이쪽 광배근이나 승모근 이쪽의 근육을 이제 강화하는 운동의 요법을 체질에 따라서 이제 조언을 받아서 이에 따른 이제 운동을 같이 겸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할 건 항상 배꼽 아래쪽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한의원에서 이제 배꼽 아래쪽에 뜸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뜸 치료, 그리고 예. 근기를 올리는 약을 좀 상담받아서 적용해 보면 좋겠네요. 이 이제 배심이 빠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음식이나 어떤 운동 요법만 가지고 하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 제가 보시면 주로 이제 걷는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걷는 운동은 일단 광배근이나 승모근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심이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제 많이 걷는 운동을 하다 보면 무릎이나 발목이나 족저근막염에 무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걷는 운동을 하다가 무릎이 아프다, 발목이 아프다 이러는 경우에는 반드시 쉬었다가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하시는데, 15분 쉬었다가 하는데 또 아프다, 이런 경우에 또 하고 났는데 좀 발목이 좀 붓는다, 다리가 붓는다, 이런 경우에는 꼭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자기의 운동이 걷는 운동이 맞는지 자전거 타기 운동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상체 쪽 운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에 따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운동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체질에 맞는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한방차 재료로 이 황기, 백출, 창출, 승마, 대추 이 약재가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중기 자체가 없다는 것은 배꼽에서 밑으로 힘이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속이 헛헛한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뭔가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속이 헛헛한 느낌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필요한 게 덜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단백질이 대부분 이제 부족한 경우인데 단백질 섭취를 하면 속이 조금 살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를 올리는데 대표적인 게 황계입니다. 네. 예, 그래서 황기는 인체에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상초, 중초, 하초의 기를 이제 올리는 작용을 해주게 되고, 예, 그 다음에 현재 고지혈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어머님께서 뭔가 속이 헛헛하고 기운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음식을 자꾸 좀 드셨을 겁니다. 음식을 네. 드시다 보니까 음식을 드실 때는 뭔가 기운이 나는 것 같은데 다시 좀 기운이 빠지고 이제 고지혈증이 늘게 되는데, 이 동의보감에 보면 예, 창출은 체내에 이제 습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고지혈증이나 예, 체내에 이제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백출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백출은 예, 비위 쪽에 기를 따뜻하게 이제 순환시키는 힘이 있고, 예,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승마가 있는데, 이 승마는 인체의 기를 한방에서는 예, 이 가슴 위쪽, 그 다음에 중초, 하초, 예, 그래서 상초 쪽으로 기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상초로 기를 들어 올릴 때는 황기만 써서는 안 되고 이 승마라는 약을 꼭 부부관계처럼 같이 써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승마를 쓰고, 현재 비위 기능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감초와 대추를 넣어서, 예, 그런데 현재 그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고, 예, 그 다음에 자궁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예, 뱃속 자체에 이제 조직이 없게 되기 때문에 예, 중기 자체가 밑으로 더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방차 요법을 최소한도 이제 4개월 이상 복용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전화를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방차 요법을 다르게 처방받아서 예, 복용하시면 계속해서 이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식곤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박사님, 이 식곤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무엇일까요? 예, 일단 식곤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 그 식곤증을 그냥 밥 먹으면 좀 졸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한방은 항상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동의보감에 보면 반상위병, 예, 일상적인 것은 아닌 것은 병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음식을 먹었는데 뭔가 졸리고 손에 좀 힘이 빠진다. 이건 동의보감에서 병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내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식사를 조금 더해서 약간 나른하고 졸린다. 그러면 그 전까지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하고, 네. 예, 두 번째는 항상 저녁은 조금 적게 드시고,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예, 이 복근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이 배꼽을 자신의 허리 쪽으로 잡아다니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앉아 있을 때도 계속 하는 건데, 예, 배꼽을 예, 허리 쪽으로 이렇게 잡아다니기 위해서는 숨을 내쉬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배꼽 잡아다니는 운동을 마지막으로 같이 해주시면 예, 식곤증을 예방할 뿐만이 아니라 예, 자신의 예, 노후에 또 건강한 장수의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식곤증 예방을 위해서 규칙적인 식사와 저녁 소식하는 습관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식사 후 쏟아지는 잠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계시다면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